안녕하세요 패밀리 여러분, 그리고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일리커입니다. 자, 오늘 구성 조립 세팅한 시스템은 조립 대행으로 작업했고요. 전체적으로 고객분께서 무난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케이스는 다크프레시 DLX200이라는 케이스고요. 일단 CPU는 라이젠 5800X 3D 제품이에요. 요 정도 대장급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고객분께서 알아보시고 사용 가능하다 해서 준비를 해 오셨더라고요. 5800X3 그리고 타워형 공랭 쿨러 듀얼 제품이고요. 3RSys 제품의 RC1800이에요. 이 공랭 쿨러가 5800X3D 잘 커버한다고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해가지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행을 다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했는데, 이 제품 된다고, 커버합니다 라고 딱 말씀하셔서 돌려봤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벤치를 돌려보면, 물론 시네벤치라는 게 최대 부하를 주는 거라서 일반적인 사용할 때 시네벤치 정도의 온도가 안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특정 게임이나 이런 데서는 또 시네벤치 최대 온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시네벤치를 돌려볼 수밖에 없고, 보통 시네벤치나 리얼벤치나 비슷합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한데 비슷비슷해요. 일단 실행을 하고 지금 한 30초 정도 지났는데, 일단 최대 온도는 88.8도 89도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 그래도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고객분께서 서멀 컴파운드도 곰 서멀 익스트림 버전을 가져오셔서, 익스트림이면은 서멀이 한 4만원 넘는, 온라인상으로 한 41,000원 42,000원 정도 하는 서멀인데, 그것도 지금 도포를 한 상태거든요. 잘 발랐는데 그래도 90도 정도는 찍네요. 메인보드는 터프게이밍 B550C 플러스 와이파이 2,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4080입니다. RTX 4080 게이밍 X 4080이고요. 메모리는 삼성 16기가 2개. 자, 온도가 최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는 이제 마저 한 6분 남았으니까 한 6분 50초 정도 플레이 하도록 하고요. 자, 그 사이에 또 고객분께서 요청하신 게 있어요. DLX200 이 해당 케이스에 조립을 할 때 가급적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지 말아 줬으면 한다. 그래서 고객분께서 찍찍이, 일명 찍찍이라고 하죠, 벨크로를 사 오셨어요. 그래서 케이블 타이보다 벨크로로 좀 해달라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벨크로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벨크로로 작업하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케이블 타이는 딱 묶어서 고정을 할 수가 있는데, 벨크로는 고정이 되지는 않죠. 사실 얘는 이렇게 원래 고정이고. 그래서 최대한의 벨크로로 다 작업을 했고요. 케이블 타이는 아예 안 쓸 수는 없어요. 여기 상단에 하나, 그리고 메인보드 보조 전원선 여기 하나. 그래서 케이블 타이는 총 2개를 이용을 했고, 나머지는 다 케이블 타이 대신에 벨크로 찍찍이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하나 추가로 다신다고 해서 이렇게 전원선 하나 빼놨고, 여기에 케이블도 하나 또 있어요. SATA 케이블 하나 또 있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벨크로가 나으신가요? 찍찍이, 아니면 케이블 타이로 작업하는 게 나으신가요? 사실 케이블 타이보다는 벨크로가 낫긴 합니다. 배선들 사실 케이블 타이로 꽉 조여서 좋을 건 없죠. 저항값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저희가 또 케이블 타이를 안 쓸 수도 없어요. 그 얘는 CPU 공랭 쿨러 5V RGB 케이블인데요, 선이 짧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리지 않으면 길이가 안 나와요. 특히 이 터프게이밍 B550 플러스 보드는 상단에 5V RGB 헤더가 없어요. 하단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짧아서 내부로 뺐습니다. 선이 짧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후면 배선 정리는 끝. 제가 아까 한번 돌려봤었는데 90도 91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 뚜껑 닫아놓고 1시간씩 게임하고 돌리면 좀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얼추 94, 5도 정도까지는 올라간다고 봐야 될 텐데, 글쎄요, 이거를 완전히 커버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나까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선택은 사용자분이 하시는 걸로. 가급적
순행이 낮죠. 5800X, 5800X 3D 제품에는 순행이 낮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버텨주는 것도 이 쿨러 괜찮네요. 전면은 120mm 펜이고 후면은 130mm 펜으로 보이는데, 아마 전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때문에 펜을 좀 작게 붙인 것 같고요. 그리고 후면은 이제 공기순환을 조금 더, 라디에이터 바람을 좀 많이 불어주기 위해서 130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RC1800 3RCS 타워형 공랭 쿨러. 그래도 감히 5800X 3D CPU를 붙일 수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90도까지 잡아주면 NHU10이나 D15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온도로 커버가 된다면 이 정도 가격대에 괜찮은 것도 같아요. 가급적 순행을 달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거꾸로 5800 말고 5900X나 5950X 같은 경우에 달아주면 좋겠네요. 걔들은 완전히 커버할 것 같은데요. 자, 시네벤치는 끝났고요. 자, 최대 온도는 90.4도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시네벤치 점수대는 14317점 정도. 5800X 3D 사용하실 분들은 적절하게 잘 판단하셔서 이제 쿨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최대 부하를 주는 거니까 나 저렇게까지는 안 돌린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시스템 사용자분께서는 잘 가져가셔서 고장 없이 잘 쓰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MSI 게이밍X 트리오 RTX 4080 온도라든지 점수대를 안 보고 또 넘어갈 뻔했네요. 지금 파이어 스트라이크 실행을 해봤고요. 최대 온도는 69.3도, 그래픽 스코어 69,324점. 얘가 실제 4080이 69,000대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4090도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그래픽 스코어 13,969점입니다. 4090 바로 밑에 모델이긴 한데 점수차는 조금 있네요. 4090은 19,000대고 4080은 13,000대. 얘가 MSI 게이밍X 트리오 4080 모델입니다. 그리고 얘는 여기는 폭이 좀 얇은데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두꺼워지네. 그죠? 아, 디자인만 그렇게 만들었구나. 디자인만 여기를 음각을 살짝 줘서 앞에는 조금 얇아 보이는 느낌을 주었네요.